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 모두 현재 재미를 크게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최근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면 좀 좋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상황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거든요. 했을 때 핵심 포인트로 짚으면 좋을 부분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또 떨어진다. 화병 날판. 증권가는 카카오 팔고 네이버 사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놈이 그놈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너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다? 쪼개기 이슈가 있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오너 리스크보다 쪼개기 이슈가 훨씬 더 악재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이 상장하면서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이제 웹툰에 대한 부분 네이버 쪽에 반영되는 거 힘들게 되고, 그리고 이 외에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자회사로 만들었다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죠. 이거 상장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주가 아니라 오너만 돈 되는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카카오에서 다 겪었잖아요. 카카오 높은 시가총액 유지했을 때 쪼개기 들어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쭉 빠지게 되었죠. 예, 네이버 지금 그거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해서 그놈이 그놈 아닌가. 그런데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너는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도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냐? 요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린 거 있죠. 네이버 카카오는 뭐다? 성장주다. 암만 시가총액이 높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 실적을 비교하면은 실적이 못 따라온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다 미래의 밸류가 현재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러한 훨씬 더의 미래 비율을 지금으로 많이 끌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떠한 부분일까요? 당연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풀려 있을수록 훨씬 더 미래 비율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의 중심이 되는 게 뭐다? 미국의 금리 시장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국 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최근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연준에서 채권 시장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달 FOMC에서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의 중론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돈 풀고 여기서도 돈 풀면 결과적으로 과거 역사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그냥 얘네들뿐만 아니라 증시 전체가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확률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어디냐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미국의 1등 선물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페드워치의 연방기금 금리 시장에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확률에 지금 배팅을 거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9월 FOMC 현재 확률이 어떻게 잡히고 있다. 지금이 5.5잖아요. 근데 5.5 없죠. 0%.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100% 금리 인하를 하는데 조금 25bp 할 것인가, 50bp 할 것인가 약간 갈리는 상황이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이건 호재예요. 그러면 작은 호재냐, 큰 호재냐? 그냥 가리지 말고 그냥 호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면 좋겠죠.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9월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11월 FOMC. 지금 한 번 금리 인하면은 5.25잖아요. 근데 5.25 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5bp씩이면 못해도 올해 11월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 100%구나. 근데 이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월 FOMC를 딱 봤더니 세 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금리 인하하는 게 100%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요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현 상황이라는 걸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피날레로 딱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용이 일정하게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있으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2%랑 가까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혹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경기를 위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에서 최고의 호재라는 개념 때문에 여기에 훨씬 더 힘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그 순간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과거의 예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면 자, 양적 완화 관련해 가지고 서브프라임 때부터 이제 보면은 이때도 결국 돈 풀고 금리 0%까지 가니까 요렇게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경기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2017년 요때 당시에도 이제 유동성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쭉 올라가다가 금리가 1.5를 넘어가면서부터 조정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2.5까지 갔던 금리가 차근차근 인하를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 금리가 0%까지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많이 푼 것도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어쨌든 돈 풀면 증시는 올라간다가 현재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작년 10월 달에 3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요게 선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요 그림이 여기에선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요걸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지금 5.5인데 맥시멈 3% 아래까지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클 다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이것도 되게 좋은 효자의 모습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성향에 맞춰서 끌고 가시면 되는데 저는 단타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 먹는 게 훨씬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향 맞는 분들은 저와 같이 꾸준하게 요 흐름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위에서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면 여기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까지 현재 위치에선 큰 걱정이 없는 자리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은 꼭 좀 기억을 해보시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현재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선 금리 인하가 핵심인데 이제 곧 있으면 발표될 경기 지표, 물가가 둔화되는지 보도록 하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네카오 말고도 다양한 주식들의 영향을 많이 주는 내용이라서요. 같이 보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꿈틀거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했을 때, 자, 현재 9월달 FOMC가 첫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언제쯤 선반영 되는지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급은 외국인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향상 단타를 원하면 아마 첫 금리 인하, 그리고 연이은 금리 인하 때가 제일 파급력이 클 거라 이것도 9월까지만 볼지 11월, 12월까지 볼지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좀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5에서 3% 언더까지 떨어지는 요 금리 사이클을 그대로 맛보시면서 조금 길게 수익 극대화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멈춘다든가 이상하게 막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 거기서 스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후속 영상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분석하는 걸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요. 많은 시청 해주시면 편하게 볼 수 있으니 너무 이제 납중 걸 지금 걱정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저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인사 그러니까 시청이죠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 도움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